우리가 지금 정규로 해서 쭉 이제 들어간 거 쪽수로는 얼마 안 남았어. 국어사에서 지금 36쪽의 그 의문문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일단 이제 그 문법 지문까지 한 거에다가, 문법의 그 조사 파트 그 한 거에다가 쌤이 필기를 좀 붙여줄 건데, 필기가 조금 많아.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 그런 부분, 그거를 쌤이 필기를 해줄 거야. 그걸 여기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부사격 조사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보조사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풀어볼 만한 문제. 쌤이 지난번에 과제로 나갔던 게 그 통합본 그거였고, 쌤이 이제 이거를 조사까지 하고 나서, 활용 문제를 이제 풀리면 뒤쪽에 이제 87쪽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92쪽에 있는 문제, 92쪽? 95쪽인가? 98쪽인가? 그거랑, 그다음 102쪽에 있는 문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한번 이제 풀리고, 그러고 나서 쌤이 이어서 이제 의문문 파트부터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 자, 부사격 조사 이거를 필기를 해볼게요. 쌤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연계교재가 그 개념을 이제 정리한 거는 그 수능 완성교재에서는 그게 없어.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개념을 정리를 해놓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70%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앞에서 개념을 안 잡아주고 뒤에서는 문제화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막 문제를 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됐던 내용들, 이것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부사격 조사, 여기부터 차례대로. 당연히 이거는 현대어로 간다면 에에 해당이 되죠. 얘도 한번 써볼게. 일차적으로
여기에 요거 이제 아이에 그다음에 어이에 그다음에 얘 있는데 이게 현대어로는 애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아이에 그지 양성 모음이니까 그다음에 음성 모음 뒤에는 애 그다음에 이 모음 뒤에는 얘 이렇게 오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발알에 같은 경우는 발알 플러스 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양성모음이니까 여기 애가 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음성모음이니까 애가 온 거고. 그다음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짝대기 2개야. 얘 지금 이게 써진 게 저래서 그렇지. 2개를 썼는데 거의 붙어 있듯이 이렇게 써져서 그래. 배, 이 몸 뒤, 그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요거가 형태가 일반적으로 애의는 무슨 조사로 알려져 있어? 부사격 조사보다는 관형격 조사, 그지? 그거 되게 중요하고 이미 그걸로 관형격 조사 현대어에서는 의로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또 모음 조화가 지켜지다 보니까 애의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게 부사격 조사로서 애의도 있어. 근데 이게 훨씬 많이 나타나지만 요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해줬어,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이제 하고서는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은데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 풀이를 보고 이게 부사격 조사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앞 전자죠. 앞을 뜻하는 거, 그 다음에 낮, 봄, 밤, 밭, 뭐 나무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애를 썼고 양성 모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적, 이거는 때 시자야. 그 때를 나타내는 이제 그럴 적에 뭐 할 때, 그 다음에 밑, 뭐 이런 것들은 의를 썼다. 음성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아로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의로로 통합이 돼서 쓰이고 있죠.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 다른 애를 쓸 거야. 자, 지워봅시다. 부사격 조사가 이제 특수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거리가 되게 많은데, 별도로 또 해놓은 게 없으니까 쌤이 해줘야죠. 비교 부사격 조사. 이거 조사격 조사 중에서 몇 번이야 아까? 3번까지 했지. 4번. 비교 부사격 조사. 뭐라고 점 이렇게 해놓을까? 현대어로는 와, 가라고 해석할 수 있고 보자. 저까지 비교가 되나?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까? 수진이? 그지?
됐어. 자,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 훈민정음 시작하면서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렇게 있을 때 이 해석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 뭐뭐와 과 그래서 중국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곤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데 요 도곤이라든가 뭐 널라와 뭐 이런 것들은 또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뭐뭐보다 여기서도 뭐뭐보다 이런 거 있죠. 자, 호박 도곤 더 곱다라. 호박보다 더 곱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다니까 요거 해볼게요. 널라와 너보다 씨름 씨름 많은 나도. 요 청산별고 구절이죠. 자,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주격 조사로서 이가 아닌 거지. 여기서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제 고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뭐뭐보다 또 하나 있지. 자식에게 지나고 해서 누구에게라는 그냥 일반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식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의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 에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도곤이나 라와는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인데 문법적으로 본다면 중세 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는 요 첫 번째 있는 거 하고 요거 이제 세 번째 있는 거 요거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한 번씩은 언급이 됐었던 그런 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리고 보조사도 뒤에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1도 보조사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 요거 지우고 이것도 역시 한번 해 볼게요. 보조사. 수진아, 보조사가 뭐지? 조사 중에서 보조사가 뭐지? 조사에 격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는데 보조사는 뭐죠? 앞뒤의 애들의 이제 관계를 드러내주는 거는 맞아. 조사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특정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너만 좋아해. 라고 하면, 너만. 그러면, 만은 그것만이라고 특정한 대상인 너를 단독으로 가져오는 거잖아. 그치? 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뭐 은는이 들어갔을 때 이제 대조의 의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의미 부여가 이제 되는 그게 보조사죠. 자, 중세 국어에서도 보조사 안, 은 옛날에 몸조화 지켜졌으니까요. 난, 는까지 있었겠죠. 현대어는 은, 는 되겠지. 그다음에 도 똑같아. 현대어와 동일. 그다음에 삼각형 반침이다 이거.
지문이 바뀌었네. 여기까지 여기서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뭐 이제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많이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조 의미를 나타내는 그치? 은는. 그다음에 이제 도는 현대어고 이제 똑같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 반치음 삼각형 요거는 시옷갈 지읒의 중간 발음 그건데 현대어로 한다면 야. 근데 이 야가 혹격조사의 야가 아니라 강조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란 말이지. 그래서 각시, 자, 네,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면 이 여인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각시를 강조하는 거지. 그지?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다음에 곧, 옷. 요거는 간혹 가다가 나와요. 여기서 요것도 자음 뒤에는 이제 곧, 그 다음에 모음이나 리을 뒤에는 옷, 이게 오는데, 예문을 선생님이 이제 뒤집어 썼죠. 자, 외로반, 배옷, 이또다. 외로운 배만, 뭐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음 뒤기 때문에 옷, 여기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성신, 곧,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신이라는 거 아주 훌륭한 대상을 나타내. 근데 그 훌륭한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임금이야 그러면 성군 이렇게 붙이는데 그 대상을 이제 높이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성신만이라는 뜻의 곧 이걸 쓴 거죠. 뭐 자음으로 끝나 있으니까 그죠? 이거. 자 그리고 나서 한 3개 정도 자 보조사 더 써볼게요. 나왔던 거니까 부터 현대어에서 뭐뭐부터 4번까지 쓴 거 맞지? 조금 있다가 우리 의문문 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거 의문 보조사 그래서 뒤에가 가, 모음 뒤에가 모음 리을 뒤, 그다음에 7, 5, 곰,
요게 얘네 조건도 똑같아. 고음은 자음 뒤. 그 다음에 오음은 모음이나 리을 뒤.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현대어식. 그래서 이 현대어식으로 해석이 되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아들씩 내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조사 라인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요거를 전미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도 있어. 그리고 밭, 요게 이제 또 다른 만으로 해석되는 그런 애야. 그래서 요게 이제 뒤쪽에 문자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보조사 한 김에. 일단 보조사는 요 정도. 그래서 아까 안, 은, 낳는 요거, 그 다음에 도, 자, 그 다음에 곧, 옷, 그리고 부터, 그 다음에 가, 아. 이따가 할 의문부조사, 의문문에 나오는 이제 보조사죠. 그리고 옴곰, 밭. 요 정도 알아두면,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이제 언급이 됐던 보조사는 한 번씩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이거와 관련해서 뒤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02쪽에 5번. 102쪽에 5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이고 아프지.
됐어요? 해볼까? 자, 요게 기억. 자, 아차매난 허공에 나아가 노다가 놀다가. 자, 요거 아차매난 요거는 아참에 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럴 때 난. 자, 요거 조사가 이제 두 개 있는데 여기에 해석으로 본다면 현대어 풀이에 에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래아가 붙은 요거 같은 경우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인 거야? 부사격 조사인 거죠, 그죠? 아침에 부사격 조사인 거고 격조사. 그리고 난 요거는 보조사 인 거죠, 그지? 다른 때도 아닌 그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억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 요거는 여기 아침에는 할 때 요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 할 때 요 하고. 그러니까 저기에는 요런 형태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형태가 쓰였고, 그지? 이런 거.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두 군데 쓰였는데 형태가 다른 거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니은의 난. 기억의 난, 요거는 부사회. 자, 요거 아침에 라는 부사회 난 이게 붙은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 니은에 나난 할 때 요거는 주어잖아 원래 이게, 그지? 주어에 보조사가 난 요게 들어간 거죠. 맞고. 3번 디귿에서 관형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자, 디귿에 자 요거 사람의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사람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사람의 배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거는 사람의니까 관형격 조사, 그치? 그 다음 배랄, 배를 요거 목적격 조사. 그러니까 맞네요. 3번도. 4번 디귿의 랄, 미음의 를은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 미음의 너를 할 때 요거는 음성 모음이니까, 그지? 이건 양성 모음이니까 를, 그지? 요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리을의 옴과 아들 옴. 자, 아들씩, 그지? 요거 아까 예문 들었었던 거죠. 한 아들씩 내요. 자, 그 다음에 밭. 요거 왕밭. 자, 왕만. 이렇게 되네요. 해석이. 저건 밑줄을 쳐놓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앞 단어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는 격조사라고 해. 자격을 부여하는 거. 근데 아까 쌤이 이거 정리할 때 뭘로써 얘를 정리해줬지? 옴, 곰, 밭 이런 거 다 뭐였어요? 보조사, 그지? 얘네들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보조사는 뭐라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 했잖아, 그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가 조금 시간이 이제 걸렸겠지만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할 정도로, 그지?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오면서 98쪽에 5번. 여기에서 이제 접속조사 관련된 설명인데, 여기에서 알맞지 않은 거 풀어봐. 자, 여기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롬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마롬 같은 경우는 원래 형태가 말 플러스 옴 이렇게 된 거죠. 쌤이 전에 요거 얘기를 했었는데, 음은 엄이야. 무슨 엄이지, 쟤? 오늘날. 자, 수진이는 웃음이 많음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여기도 음이 있고 여기도 음이 있죠, 그죠? 근데 두 개는 달라. 자, 웃음할 때 음은 뭐게요? 뭐에 해당이 되지?
얘 어미예요? 얘는 그럼 질문 바꿔서 할게.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명사야? 그지? 이거는 웃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아예 파생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많음할 때 이 음은 그냥 명사처럼 보이게만 만들어준 거지 명사로 파생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음은 뭐냐면 명사형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명사형, 플레임으로 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그러니까 명사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랑 형태가 똑같아. 그치? 미음 똑같아. 근데 중세국어에는 달랐어요. 그 형태가.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거 당연히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명사형 어미 이렇게 되는 거. 명사형 전성어미 이거에 해당되는.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아래아가 쓰이면서 쓰면서 이제 미음 이렇게 온다. 요거는 명사 점점 이렇게 그래. 이거는 명사파생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날에는 형태가 똑같지만 예전에는 달랐단 말이지. 그지? 음이냐 암음이냐.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저거는 뭐야? 명사형 어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하지 않았어? 그지? 그거에다가 다시 써놔도 괜찮아. 그거 다시 써놔. 그 밑에 공간에다가 다시 써놔. 음이냐 암음이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중세국어가 이제 암기할 것도 많고 현대국어하고 더불어서 되게 많지만 이제 한 번 암기를 해놓고 또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문제 풀 때 보일 거야 그게.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명사형 어미 옴이 사용되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체언지에서 목적조사 을이 사용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헷갈리게끔 이렇게 해놨어. 일부러 그 예를 가져온 건데 저 수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현대어풀이를 봐야지. 자, 여기 뭐야? 술이잖아, 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목격적 조사가 안 붙은 거예요. 그냥 술. 근데 예전에 수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술이 예전에는 수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목적조사 을이 사용되었다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표기할 때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했구나. 자, 높은 이거 뭐예요? 높 플러스 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어적기에서 높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요거 맞는 거고. 그 다음 리을. 자, 이거는 뭐뭐 할 적에 이거잖아. 여기에 해석하면은 때 아닌 적에 뭐뭐 할 적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에 플러스 의. 자, 이때 의는 무슨 조사계? 뭐뭐 할 적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부사격 조사. 아까 선생님이 의 부사격 조사 써줄 때 그럴 때 의 할 때 그 때 시자 그지 한자 이렇게 써주면서 그거 했던 거 그거에 예에 해당이 되죠. 이어적기가 돼서 적의 이렇게 된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하고 같이 말 플러스 옴인데 거기에 말옴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말옴에다가 거기에 이라 이렇게 붙은 거야. 근데 요게 이제 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오케이고 중세국어에서 접속조사가 접속 대상이 되는 마지막 말 뒤에도 사용됐으면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또 중세국어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은
나는 사과와 배와 뭐 떡을 먹었다 라고 할 때 사과와 배와까지는 접속 조사를 붙이지만 마지막에는 안 붙이잖아. 그지? 근데 중세국에는 마지막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어? 말 것과 높은 평상에 앉지 말 것과 뭐 계속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 하지 말 것과 먹지 말 것과 그 다음에 금은보배 잡지 말 것이다. 자, 금은보배 잡지 말 것이다. 근데 예전에는 마지막에도 접속조사를 붙였기 때문에 요거를 써서 말엄개라 말 것이다 라고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설명 맞는 거죠. 괜찮아? 요까지 알아두면 중세국에서는 접속조사를 맨 마지막 단어에도 붙였구나. 그지? 요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과는 접속조사로서 과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쑥 내려서 문제 하나 더 풀고 이제 개념으로 다시 갈 거예요. 87쪽에 5번. 그럼 이제 조사 라인은 조금 문제를 푸게 되는 겁니다. 87쪽에 5번. 자, 눈에 이거는 뭐야? 자, 눈 플러스 에. 그지? 요거. 그러니까 눈 플러스 에인데 이어적기가 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바람한 요거.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람 플러스 안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것도 역시 모음조화 잘 지켜주지, 그지? 양성모음을 해서 안이 온 거죠. 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조하니, 요게 현대어로 풀이했을 때 깨끗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좋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깨끗하, 요거 연결되는 거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어떻게 했어? 밤에라고 했는데, 자, 리을, 밤, 현대어로, 그래서 밤의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요게 풀이가 밤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시간 나타내는 체험 밤에 관역격 조사가 아니라 이거 무슨 조사라고? 부사격 조사,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미음 자리에, 자, 자리 플러스 예 이렇게 됐는데 요거 이 몸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부사격 조사 예가 나타난 거, 그지? 요거 맞죠? 오케이. 됐고 이제 앞으로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사 기본 조사 파트에서 부사격 조사랑 그 다음에 보조사 추가 필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와서 이제 의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6쪽이지요. 36쪽. 이렇게 쪽수 옮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36쪽. 여기 확대를 좀 하고 자, 여기 가봅시다. 자, 의문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료 등의 종결음이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부조사 고오에 의해서 이제 실현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먼저 가볼게요. 2번에 보면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에는 려 등의 종결음이나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붙는 의문부조사 가아에 의해서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그냥 딱 외워두는 게 굉장히 이제 편한 그런 애야. 사실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까지 그지 했었죠. 자, 의문문 중세국어에서 이제 의문문 자, 두 가지 판정 의문문,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여기에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판, 가, 아, 려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고, 오, 료 이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그 예문을 봤을 때 현대어 프레이를 보지 않고 되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계속 몇 초씩 줄여나가야 되는 그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그래서 판, 가, 녀려 그냥 이게 외워야 돼. 그리고 요 아 계열을
5개월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설명문은 이제 고온요료. 이게 판가한요료. 요게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요료. 그래서 아예 이제 붙여서 두 개를 암기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거기 지금 이제 써 있어. 그지? 판정문 가한여려. 그 다음에 설명문은 고온요료.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한번 써놓고, 간여려. 그 다음에 5개월로 고온요료.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자,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문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볼게. 자, 설명 의문문에 이제 료료, 요거 종결 어미라고 그랬고, 요거 의문보조사. 그치? 의문보조사. 이런 의문보조사라는 말 자체가 되게 희한한, 특이한 거잖아. 중세구에서 있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판간여려, 그 다음에 설명 의문 고온요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두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문을 봤어. 현대풀이가 물론 따라오겠지만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을 니라나뇨, 무슨 말을 이르느냐. 자, 료가 왔죠. 아까 요거 어디였어? 요게 이제 붙었을 때 요게 뭐라고? 설명 의문이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그 다음에 고온요료 할 때 요게 왔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고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해석을 보지 않고도 료하고 이제 교가 왔을 때 이거 설명 의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부. 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거. 그지? 판정 의문인데 녀려. 자, 젊으며 늙음이 있나녀, 늙음이 있느냐, 이거, 네, 아니요. 라고 이제 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딸이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 종이냐, 라고 해서 가. 그래서 어쨌든, 의문보조사든, 종결어미든, 간여려에 해당하는 게 있을 때, 이거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그지? 판정의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과 관련해서 요 옆에 이제, 요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기억해야 돼.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2인칭 주어 의문문. 자, 평칭이고 2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니은다나 리을다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내 겨집 그려가넌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니은다는 그냥 평서문이잖아. 평서문에 쓰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니은이나 뭐든 요런 게 이제 들어가면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 네가 아내를 그리워하여 갔느냐? 라고 해서 이 니은다 자체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2인칭 주어 의문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니은다가 왔을 때 어머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 올다, 네가 어느 때에 오겠느냐? 라고 해서 여기 리을다 요거 있는 거 요것도 역시 의문문을 나타내는구나. 그지? 그래서 이게 내 해서 이제 어이 나타내는 이거 내가 이런 뜻이죠. 요거가 나타났을 때 2인칭이고 너를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서 뒤에 니은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랬을 때 이 니은다가 이제 현대풀이로 되면 이거는 의문문 형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니은다. 요거를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 저것도 이제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판정의문이나 설명문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하고 더불어서 예문으로 이제 집어넣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객체 높임에 요거 나왔는데요. 객체 높임의 선어 어미가 존재했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그럼 질문해 보면, 오늘날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어디에 선어 어미가 있지? 무슨 높임에 선어 어미가 있죠? 그 의시를 통한 높임 표현이 무슨 높임이야? 뭐 있으시다 뭐 이런 거 무슨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 표현은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에만이야. 근데 중세 국어는 다 있었어. 주체 높임에도 있었고 객체 높임에도 있고
상대 높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좋아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문법 요소 파트에서 높임 표현은 중요한데 근데 심지어 그런 엄청난 차이가 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높임 표현에서 여기서는 지금 객체 높임만 나왔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그것도 써줄 건데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요거에 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쓰이는 그런 선어물 어미 그거까지 암기가 돼야 돼. 자, 객체 높임 표현 봅시다. 자, 목적어나 부사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물 어미가 존재했는데 객체 높임에는 어감 말음 자,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때는 삽 그 다음에 디귿 지읒 치읓일 때는 잡 그 다음에 모음이나 미음 니은 미음 리을일 때는 잡 그 다음에 자, 이 객체 높임 선어 어미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그 뒤에 또 얘는 선어말 어미니까 뒤에 어말 어미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어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가 오더라 라고 하면 얘네가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는 거야. 비읍이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게 그 지문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서 문제화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긴 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지문 읽는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판단할 때 특히 이제 독서도 그렇고 이게 선지 판단할 때 그 한 선지당 2초씩 줄이고 이게 엄청 크게 되거든. 나중에 한 두 문제 정도 막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 놓으면 좋아. 이거를 이제 제시하고 문제 내고 제시하고 문제 내고 그런 게 요즘에는 트렌드긴 합니다. 자음책의 모음책도 마찬가지야. 암기 안 해도 그걸 제시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알고 있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저기 자음의 기억 선생님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 요거 일 때 플러스 이제 삽 요거 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건데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모음 나 니은 미음 리을일 때 삽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얘를 암기할 때 이제 가수할배 이렇게 암기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니? 없니? 자, 이렇게 기역, 시옷, 히읗, 비읍. 자, 삽잡잡. 요렇게 순서로 삽잡잡으로 외우는 건 할만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수할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춤도 잘 춰.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치읓, 그 다음에 디귿, 치읓.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모음에다가 이제 울림이잖아.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 알아서 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미나리로 외우든지 뭐 미나리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나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삽잡잡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로 바뀌는 거가 뭐라고? 여기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그치?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순경음 비읍 이렇게 붙여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자 그냥 비읍과 순경음 비읍과의 차이는 요거는 그냥 부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을 때는 요게 이제 사합인데 요게 뒤에 받침 자체가 부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잡 이렇게. 그래서 앞에 오는 거는 똑같다. 근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애가 왔을 때 요렇게 바뀌어 들어가더라. 그치?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거 써놓고 한 두어 번 읽고 암기해야 돼. 이거 써놔. 됐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예문을 잠깐 보면 열에 이게 시옷. 자, 이거 시옷이 들어갔으니까 반연격 조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희 둑 잡고 위에 이제 덮고 라고 했을 때 자, 삽이 왔습니다. 왜? 비읍이니까.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고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경음 비읍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삽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에 부모께 안부 묻잡고 자 안부를 이제 여쭙는 거니까 여쭙는 건데
부모님한테 여쭙는 거죠. 그리고 디귿으로 왔어. 근데 뒤에가 역시 울림,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잡이 그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스승님을 보잡고저, 스승님을 뵙고저 라고 할 때 잡, 그 스승님을 이제 높이는 거죠. 스승님은 여기서 주체야, 객체야, 상대야? 당연히 객체가 되겠죠. 그죠? 목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잡고저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울림이 아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경 비읍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자, 끝나는 것 자체가 이제 미음, 미음이래. 그 모음, 오기 때문에 쌉 비운 거지. 그지? 그래서 삽잡잡. 요거도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계속 몇 초 줄이기 작업 할 수 있게끔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뒤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주체 높임과 이제 상대 높임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 그런 거 좀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요거를 다 하고서는 뒤에 이제 40쪽까지 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뭐 선생님이 더 뭐 요거 번호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다 이제 풀고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줄 거예요. 복습을.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2월 이제 마지막 주에 마지막 6회 그 수업이 되는데 그때는 올해 수특 언매 교재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알았지? 자, 잠깐 끊읍시다.